옛날 어른들 말씀에 부모 마음은 직접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그 말뜻을 미처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그 말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좋은 딸이라 생각했고 부모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 느끼는 것들은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식 입장밖에 모를 때는 부모님이 속상하실까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있고 혼자 이겨내려 노력했는데 정작 제 자식이 저처럼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 싶네요.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자식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부모 마음을 모르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본다면 부모 마음이 그만큼 찢어질 겁니다. 아이를 낳고서야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저는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가끔은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가끔은 부모님 품에 기대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전할 사연은 자식을 위해 뭐든 해주고만 싶어 하시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게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보다 아버지라는 한 명의 존재가 훨씬 컸어요. 제가 어렸을 적 엄마가 일찍 떠나게 되시면서 제게는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도록 제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분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모두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어디서든 뒤지지 않으실 거예요. 덕분에 저는 엄마에 대한 빈자리보다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애정 결핍은커녕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는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며 가게를 꾸리셨고 그러면서도 다른 엄마들처럼 딸인 저를 위해 참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긴 머리를 매일 여러 모양으로 예쁘게 따아주셨고 티셔츠 한 장도 늘 다리에 입히시면서 저를 늘 공주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요리도 열심히 배우셨던 아버지는 소풍날에는 학교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락을 싸주셔서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죠. 저를 사랑해주시는 깊은 마음부터 남들이 지켜볼 저의 겉모습까지 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아버지 때문에 저는 어릴 적 엄마 없어서 불쌍한 아이 취급은 면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배움이 짧아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늘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 재물도 같이 따라오면 좋으련만 엄마가 계실 때까지는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일도 하시고 공장도 다니시고 여러가지 일을 하셨지만 돈을 잘 벌지는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생산직 노동자들의 적은 월급으로는 세 식구가 먹고 살기가 그리 넉넉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가셔서 그런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후회가 참 많으셨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해준 게 하나도 없다며 속상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른 집 여자들 다 차고 다니는 반지 하나 못 해준 게 늘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며 두고두고 아쉬워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못돼 해주신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던 아버지는 엄마 대신 제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인 제게는 아쉬운 것 없이 키우시겠다며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남의 집 수리들을 하고 매일 피곤하게 사시면서도 아버지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언젠가부터 투자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에야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부동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땐 정보 하나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도서관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책들을 뒤져가며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셨고
제게도 돈의 흐름이나 옳은 씀씀이에 대해 많은 것을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아끼고 모으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후로 적절한 투자에 대해 생각하시고 조금씩 자금을 모아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저를 재워두고 한참 동안이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의 노력이 그리 가볍지 않다는 걸 저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인지 아버지는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으셨죠. 1억짜리 시장 상가 한 평에서 세를 받기 시작하시던 아버지가 분위기를 읽으시며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덕분에 지금은 수익률 좋은 상가 여럿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만의 힘으로 남들이 가장 부러워할 건물주가 되신 이후에도 아버지는 전혀 달라지신 게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네 같은 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시면서 철물을 팔고 수리들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제게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 양말을 몇 군데를 기워서 더 이상 기울 곳이 없어질 때까지 신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입고 다니시는 옷이나 씀씀이가 달라진 게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늘 검소하게 사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분인지 저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갖고 싶지 않았고 크게 돈 쓸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도 몇 번 타봤어요. 물론 놀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참아가며 이뤄낸 성과였기에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늘 열심히 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아버지 딸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저는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제 앞가림도 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경제력을 만드시고 돈을 모으셨다는 건 알지만 그건 역시 아버지가 힘들게 이룬 것들이기에 제가 쉽게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범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 무사히 공기업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 속 썩이지 않고 아버지와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 제가 바라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랑 지내는 게 좋았고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도 딱히 결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께 아드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잘 알고 지내시면서 철물점 앞에서 자주 술자리를 같이 하시던 동네 아저씨는 저를 며느리 삼고 싶으시다며 늘 저를 예뻐하셨던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연준이었구나. 녀석 인사성도 밝은 것 보게. 나는 연준이 볼 때마다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연준이는 나랑 평생 같이 살 거라니까. 아니 우리 수호 이번에 취직했잖아. 대기업이라니까. 이 정도면 탐나는 사이감 아니야? 아저씨가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실 때마다 딸바 보이신 저희 아버지는 늘 말도 안 된다, 대도 않는 소리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아버지도 내심 그 집 아들이 나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며 결혼 정년기가 가까워져 오자 아저씨 말을 들으신 아버지가 제게 은근슬쩍 의중을 물어보곤 하셨죠. 연진아, 너 김씨네 아들 안 만나볼래? 나야 당연히 네가 더 아깝긴 한데 김씨 그놈이 자꾸만 지 아들 자랑을 해서 말이야. 뭐 걔가 긴가놈 안 닮아서 잘 크긴 했다만 너 만나는 놈 없으면 한번 자리라도 만들어 볼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던 저는 그렇게 어른들 얘기에 얼떨결에 수호씨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싫지 않았던지 그 후로도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다닌 탓에 일면식 없던 저희는 진작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던 수호 씨는 능력도 좋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결혼 생각은 없다 싶었던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점점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수호 씨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동이었던 탓에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 결혼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는 것도 영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어요. 서로 양보하고 양보한 끝에 결국 아버지들이 집을 얻어주시는 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 가지고도 두 분이 서로 해주시겠다고 얼마나 싸우셨는지 몰라요. 야, 김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애들 집을 해준다냐? 그냥 내가 해준다고 할 때 가만히 있어, 어? 네가 건물 주면 다냐, 어? 나도 내 자식한테 그 정도 해줄 여력은 있거든? 너야말로 돈 가지고 괜히 유세 부리지 말어라, 에? 처음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빚을 지더라도 직접 해결하고 싶었던 저희들도 두 분이 웃을 정도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걸 보고 결국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던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님들도 한결 마음 편해하셨고 덕분에 저희도 남들보다 여유 있는 신혼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2사람은 가치관이나 성격이 많이 비슷한 탓에 그동안도 큰 싸움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 다른 부분은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던 시아버님은 당연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제게 별다른 말씀 한 번 없이 그 흔한 고부 갈등을 겪을 일이 없었죠. 물론 혼자 계시는 저희 아버지 걱정이 들긴 했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기도 하시고 근처에 살고 있으니 자주 찾아뵈면 될 거라 생각하며 저도 새롭게 찾은 저의 행복과 제 가정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복과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병도 없으시던 시아버지는 주무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침대에서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서야 시아버님 상태를 발견하시면서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편히 주무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상황에 황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옆에서 아버님의 죽음을 경험하신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옆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잠들어 계셨다는 게 자책이 크셨던 건지 어머니는 한동안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하셨죠. 어머니, 요즘에는 잠 좀 잘 주무세요? 여전히 잘 못 주무세요? 뭘 물어? 너 같으면 잘 자겠니? 그래도 계속 못 주무시면 몸 상해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도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죠. 모르겠다. 내가 그날 이후로는 정말 한숨도 못 자겠다.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서 못 살겠어. 차라리 수호라도 집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그걸 왜 몰랐던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나. 네가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지 않으니? 너무 갑작스럽긴 했죠. 저도 많이 마음 아파요. 네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니? 네? 뭐가요? 니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치? 아, 네, 그건 그렇죠. 보통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니? 근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곧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그냥 우연일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도 뭐 너 탓하겠다거나 별말은 아니고 나는 그냥 좀 이상하다 이거지. 아무튼 그래. 너도 몸 관리 잘하고 수호 좀 잘 챙겨라. 아, 네. 어머니도 잠 잘 주무세요.
잘 주무시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댁을 찾은 제게 어머니는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제가 시집 오고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듯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설마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닐 거라 생각하며 저도 애써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제 생시까지 모르시면서 자꾸만 이상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혹시 너희 엄마 죽은 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네가 우리 남편이나 너희 엄마랑 궁합이 안 맞거나 그런 건 아닐까? 어머니, 그게 자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엄마나 아버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시기라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건 아직 모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네 탓이라 그랬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지. 너 시집오고 바로 내 남편 죽은 게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버님 죽음의 원인을 제게서 찾고 싶은 듯 보이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정작 어머님이 가장 힘들실 거라는 생각에 크게 화도 못 내고 참아만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분명 아들에 대해 별다른 집착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집착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이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시면서 바로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고 회사에 없는 주말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집까지 뛰어오셨죠. 물론 남편도 아버님이 주무시다 돌아가신 탓에 걱정이 많아지신 어머님 상태를 알기에 웬만하면 바로 전화를 받고 연락을 드리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 와중이나 잠시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보던 사이에 전화가 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남편도 저도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가 힘든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어머니를 배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도 최대한 다 받으려고 했고 매주 틈날 때마다 시댁에 찾아가 외로우실 어머니를 챙겨드리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는 불청객 취급하시면서 남편만 방으로 데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시간이 넘도록 남편을 붙잡고 말씀하시기에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정작 매번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드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며느리라 아직은 남 같으신지 배척하는 걸 보면 섭섭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상황이기에 저도 그런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갔지만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그것들을 다 견디고 있었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니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아버님 떠나보낸 아픔을 딛고 다시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힘들어하시며 상태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결혼 초 제게 유하시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언젠가부터 저만 보면 늘 짜증에 제게 못된 시어머니처럼 구졌고 아들만 최고라 하시며 자꾸 아들을 품에 끼고 집착을 하려 하셨죠.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다가 우울증이라도 오시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어머니가 더 늦기 전에 새 삶을 찾으시고 나아지시기를 바라며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집에만 계셨던 어머니셨기에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계시기보다는 이제라도 밖에서 일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에게 직접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으시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적적하고 심심하다. 잠도 못 자고 하는 것이 내가 활동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아버지랑 결혼하지 말고 혼자 커리어우먼처럼 멋지게 사는 건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해보라 그럴 땐 뭐하고 왜 이제 와서 아빠 탓을 해? 아빠가 부동산 차려주겠다고 시험 공부도 해보라고도 했잖아. 아유, 그땐 너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잖아. 집안 살림하면서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니? 너나 네 아빠도 아주 웃겨 정말. 그럼 지금이라도 일해봐.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 되지. 내가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집안에만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엄마 이제 겨우 60인데 미래가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니들처럼 젊은 나이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해? 뭘 하려면 내 가게를 해야지. 가게? 엄마 일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가게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부터 해보자. 가게를 하려고 해도 그 정도는 해야지. 왜 요새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는 알아서 그냥 다 해준다더만. 알바 뽑아서 관리만 하면 되지. 사실 아버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는 남은 노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게 있으니 당장 생계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한참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했죠. 그래서 어머니도 일을 구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직장을 구할 생각은 못 하시고 그 나이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싫으시다며 직접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프랜차이즈여도 자영업이 어디 쉬운가요? 어머니가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면 결국 저희가 도와야 할 텐데 아무런 경험이 없으신 어머니가 가게를 차리는 게 맞는지 싶어서 저희도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점점 나빠지는 시어머니 상태 때문에 결국 가게를 차려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